올해 3분기 정도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네. 리튬 시작되죠. 리튬 가격이 바닥을 좀 다지는 신호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 원가 부담의 완화가 확 오게 돼요. 수익성 개선이 나오게 될 것이고, 최근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캐즘은 이미 끝났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죠. 자, 그렇다면 이젠 저희가 이를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 그리고 네. 섹터에 대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우선은 삼성전자 먼저 가시죠. 네. 5월 21일 총파업 예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뭐 노조원들이 탈퇴하거나 이런 일들도 좀 생기고 있다고 해요. 반도체, 비반도체 이런 갈등도 있다고 하고 네. 우선은 이런 총파업을 앞두고 이어지는 노이즈가 네. 심지어 5월 20일이면은 5월 한 달간은 조금 수급에 부담이 되려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네. 문제라 보는 게, 뭐 총파업 예고는 팩트긴 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은요 이미 24시간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사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 나오셨겠죠 지금? 만약 사람이 붙어있으면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분들도 이제 본인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 삼성에 대한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해가 좀 돼요, 그분들이. 왜냐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만큼 주는데 삼성은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좀 뭔가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 보거든요. 저는 네. 이제 사실 중립적인 입장이긴 한데, 삼성에서도 이제 이런 노동하시는 분들을 좀 챙겨 드려야 되고, 그분들 옛날부터도 사실 삼성은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10%인데 우리는 그래도 15%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15%는 좀 과하긴 해요. 사실 10%도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측과 잘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거는 지켜봐야죠. 협상하는 것들 지켜봐야 되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 자체는 원래 이제 24시간 자동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생산의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실제 주가와 생산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는 굳이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딱 네. 그 이야기 해주는데 마침 네. CT에서 네. 삼성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올 들어서 글로벌 IB의 첫 하향 리포트다, 목표가 네. 하향 리포트다 이렇게 좀 화제가 잠깐 되는데 목표가를 우선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노조 리스크가 관건이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충당금 반영된 부분. 네. 그리고 사실 실적 발표 타이밍이 하이닉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였고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 전에 축포를 먼저 터뜨렸었잖아요. 이 리포트가 조금 찬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찬물은 안 되고요. 네. 지금 시장은 한 10% 반영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뭐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 그 순이익에서 10%를 이제 내리는 쪽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32만 원, 30만 원, 뭐 귀여운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주가를 조금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석적으로 뭔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돼가지고, 뭐 저는 이게 뭐 어쨌든 중장기적인 삼성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아마 CT도 잘 알 거예요.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다.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그 그레이드를 올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네. 네, 지금은 잠깐 이 노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10% 정도 했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그 정도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이고, 딱 그 정도만 내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뭐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풀어야 할 숙제인 거고 지나가야 할 그런 중간중간에 이런 건 부분입니다. 있어야죠, 네. 사실은. 네. 자, 지금 말씀 도중에 잠깐 속보 나온 거 전해드리자면 이란 측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통항 지원 계획에 휴전 위반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다는 점 같이 좀 참고해 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텍사스 오스틴의 테일러 네, 공장 제2폐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맞아요. 이런 소식이 또 그래도 기대감을 좀 주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나놓고 뭐 공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도 확 갈아엎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컨셉 되게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전자기기,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외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 그거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역량을 집중해 온 게 맞긴 맞는데, 그것도 이걸 뭐 외주로 준해서 역량이 집중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AS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힘을 이쪽에는 좀 빼놓고 신경 좀 덜 써놓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쪽에 집중하겠다, 선택까지 집중.
지금 삼성한테 굉장히 필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좋은 판단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조금 추후에 어떤 삼성의 주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주가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을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로 판단하고 있어요. 네, 오늘 월요일 8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은 넥스트레이드에서 2%대 상승불, SK하이닉스도 역시 나란히 2%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2차 전지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4월에 좀 새로운 주도주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5월에도 이 기세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흐름 좀 이어질까요? 그럼요. 얘네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래요? 네.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최근에 좀 잘 올라가고 네.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좀 들고요. 네. 일단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정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네. 리튬 그죠? 슬슬 시작되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바닥을 좀 다지는 신호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원가 부담에 완화가 확 오게 돼요. 그럼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그거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다라고 말씀드렸고 3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고들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시는 이런 실적 보지 못할 거라 했지만 아니죠.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캐즘은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지금 보면 이제 신차 라인업들이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캐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 키워드 자체 사라질 거다 보고 있어서 지금은 뭐 주가가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 하는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이제 뭐 타이밍이 괜찮게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다는 분들이 꽤 많이 우와. 보여가지고 네,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진짜 미친 광풍이 불었을 때 그 고점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갈 수 있을 거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래요? 말씀을 드렸죠. 오. 뭐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이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전체적인 어떤 매출 구조는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뭔가 지겨우실 텐데 원래는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으로만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AI 관련주로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예, ESS.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핫한 두 개의 업종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업종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은 제가 봤을 때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몰라요. 네,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네. 모습이 보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지금은 뭐지? 야, 이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욕만 했죠. 욕만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개선될 거다. 곧 확 좋아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욕을 먹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욕을 튀었잖아요. 좀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쭉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면서 이제 들어올 텐데 그때 되면 이제 바닥 대비해서 거의 한 200~300% 올라와 있는 시기가 될 것이고 고점으로 또 열심히 올라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지난 전고점 근처까지 되면은 개인 투자들이 또 엄청 많이 들어와서 또 그 자리에서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 더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한동안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2차 전지는 정말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앞서 저희가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네. 이제 유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유가가 높을 때 좀 자동차 면에서는 네. 반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전기차 쪽이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2차 전지주에 어차피 지금 상승 재료가 네. 키워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유가 하방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으려나? 대세를 막지는 못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이제 전기차에만 집중했었던 시기는 유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더 근데 민감했던.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유가가 뭐 위로 확 튀니까 근데 그 확 튄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확 튄 게 아니잖아요. 단기로 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유가가 확 튀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잠깐 유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정말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가가 이렇게 확 올랐다? 야, 그 주유소 너무 비싼데? 그럼 야 전기차 사야 되나? 사실 그 저도 지금 전기차를 사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정말요? 몇 개를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그래서 제가 만큼.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전기차 사는 시기가 오고 전기차를 고민하던 시기가 오면 그때 진짜 바닥일 거다. 아마 그때는 이미 좀 시장이 이제 그다음 이제 2차 랠리를 앞두고 있을 시기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몇 개를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성이 안 차실 텐데. 안 찹니다. 좀 네. 스트레스를 차로 푸는 스타일이어서 아하.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부담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확 올라가는 게 뭔가 임팩트 있게 잠깐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건 반사이익은 자동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런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도 많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벤츠한테 이제 삼성 SDI가 그딱 LFP를 네. 그쵸. 팔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한쪽에서는 이제 AI 관련주도 엮이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좋고 AI 올라갈 때도 좋고 양쪽 다 엮어버리고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확실히 뭔가 인지는 못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가 AI와 전기차다. 이 두 개를 확실히 인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다? 투자 가능한 시기라는 거예요. 아직 그 매력도가 더 부각될 그게 남아있다. 네, 그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알고 있지 뭐. 이게 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파는 재화가 얼마나 많은 업종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제가 예전부터 삼성전자 막 4만 원, 5만 원 내려갔어 막 세상 욕이란 욕 다 먹고 있을 때도 막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요 투자하시고 삼성전자는 다 판다. 그쵸. 휴대폰도 팔고 뭐 다 팔고 있는데 이게 장단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저는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이 캐즘 상황에서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뭐 계속 이제 R&D 하고 돈 넣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퀄리티의 배터리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ESS로도 가고 전기차죠. ESS AI죠. 이쪽 라인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는 원래 잘하던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중국 거 LFP 쓰다가 이제 우리나라 거 이제 LFP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랑 조금 다르게 전기차가 우리나라 왔을 때 배터리를 어디 거 쓰는지를 다 오픈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제 아마 2차 랠리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얼마나 받쳐주니 따라서 달라질 텐데 AI 관련주랑 이 2차전지 관련주,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가 제대로 엮여버리면요 지난번에 그 고점 있죠 최고점 저는 그것도 진짜 도전해볼 충분한 라인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이 많은 섹터가 네. 2차 전지주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기대감을 많이 주시지 않나 상처가 싶습니다. 그쵸. 저희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네. 조스바님께서 네. 저가 선생님 믿고 포스코 홀딩스 수익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다. 30만 라는 원대 말씀. 좋네요 매수가 되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선영이 형한테 아맹 붙여야겠다. 자동차 교체하시는지 네. 지켜보겠다. 요건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2차 전지 체크해봤고 시간이 오늘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데 네. 앞서 그 키워드가 여러 가지인 게 좋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 맞아요. 네. 최근에 새로운 키워드 부각된 게 조선주 쪽이잖아요. 맞아요. 뭐 가스터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소식도 알리기도 그러니까요. 했어서 이제 배에 대한 게 뭐 땅에서도 이렇게 돌리겠다는 소리구나 맞아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소리구나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조방원 중에 조랑 원은 다시 한번 좀 달릴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까도 MSCI 코리안텍스 보여드리긴 했지만 조선주는 없어요 아직. 조선주는 없는데 원전주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쭉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랑 여전히. 원전이죠. 예. 네. AI 가동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의 어떤 공급원으로 원전이 재조명 받고 있는 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누군가가도 이제 커버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바뀌지 뭐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체코 원전 수주가 제일 임박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팀콜의 이번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 확실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사이클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그 이제 예전에 고부가 가치로 받아놓은 선박들을 이제 넘기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넘기면 또 거기 매출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가 수주 물량 자체가 매출로 인식된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2분기의 영업이익률을 엄청나게 크게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2분기 영업이익률 좋아진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발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7월 이럴 때 나오잖아요. 7월, 8월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전에 조선주를 좀 매수를 해두시는 것도 특히 이제 고가 수주 물량을 많이 받아놓은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미 좀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포트를 짜두시면은 그래서 조금 2분기 실적 발표된 3분기 초중반에 좀 좋은 어떤 수익률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해군이랑 또 MRO 소식 있죠? 이 MRO가 진짜 중요한 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팔아먹으면 끝이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한화오션이 이제 미국의 현지 조선소랑 같이 해가지고 이 조선소 뭐 인수한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MRO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이제 장기 서비스 매출이 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새로운 프리미엄, 그 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제 배 팔고 나서 가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유지해주고 보수해주고 이런 거까지 다 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이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다 했을 때 그냥 사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쵸. 매달 구독하잖아요. 참 아까워요, 돈이. 예전에는 막 한 2년 전 거, 3년 전 거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구독하면서 새로운 버전 계속 쓰게 나가야 되는데. 되니까. 맞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뭐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이걸 만들어준 기업이 와가지고 해주는 게 땡큐죠. 네, 그렇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이랑 관계도 굉장히 이런 걸로 또 다 좋아지고 다 풀려 있고 그리고 하나그룹은 원래 김승현 회장님이 이제 이런 공화당과의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기가 좀 우리나라를 좀 많이 도와주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면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해군 MRO 이쪽 키워드 네. 혹은 이제 고부가 같이 뭐 에너지 관련 선박 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그렇게 고를 필요가 없이 네.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네요. 맞아요. 저는 그냥 다 하시라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민하실 때 제가 둘러사세요. 두 네. 개가 다 매력이 다른 기업인데 왜 두 개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솔로몬이시네요. 네, 그 둘러싸.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예전부터 항상 1등만 자꾸 잡으면. 순위 매기고 싶어요, 마음이. 네,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예. 맨날 1등하면 저 맨날 그랬잖아요. 저희 옛날에 저희 반에서 오히려 꼴등 가까운 친구가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산다. 1등만 그거 하는 게 아니다. 뭐 결국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달라진 거기 때문에 네. 이 더러운 1등만 알아주는 세상 네, 이런 걸 좀 떠나셔가지고 오히려 투자할 때는 좀 유연한 사고가 되게 필요해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투자하면 되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매력이 다른데 둘 다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도 나눠지잖아요. 저는 그런 습관이 오히려 좀 전 좋다. 그렇게 좀 많이 뭔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이제 뭐 오늘 시총 상위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올리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1.9% 강세 6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하나오션도 1% 가까운 오름세 13만 3천 원 선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7%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자, 원전주는 뭐 앞서 저희가 톱10 MSCI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네. 계단이 상승했었죠,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나 네,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자리가 좀 바뀌었네요. 두 개 바뀌었어요. 음. 두 개가 이제 퍼센티지도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퍼센티지가 떨어졌어요. 1.7에서 1.47%로 0.2%포인트, 0.16%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살짝, 아주 살짝 또 떨어진 건데 뭐 크게 뭐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가 들어왔다. 야 이거 진짜 큰 것 같아서 처음 봐요. 몇 년 동안 삼성전기를 제가 처음 봐요. 그쵸. 시총 순위도 너무 워낙 계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네. 제가 몇 년 동안 처음 봐가지고 여기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올라온 걸 탑10에 올라온 걸 제가 처음 봐가지고 확실히 중소형으로 내려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예비 질문 짜다가 네. 하나 뺐던 게 뭐가 있었냐면 네. 삼성그룹주의 네. 이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왜냐면 그쵸. 삼성전기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SDI가 또 4월에 맞아요. 크게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삼성그룹 ETF 접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좋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하려면 미래 썼어야죠. 우리는 항상 얘기해왔죠. 우리는 항상 네. 얘기해왔습니다. 참. 우리는 뭐 작년부터 얘기해왔습니다. 네. 네, 이제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긴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 바이오 제약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 삼성 SDI 이제야 좀 뭔가 전고체에 집착하던 삼성 SDI가 이제 벤츠와 함께 이제 LFP 좀 팔면서 매출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다. 꿈만 쫓다가 이제 꿈도 꿈이지만 일단 지금 먹고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뭐 말 필요 없죠. 삼성전기 말이 필요 없죠.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삼성그룹 관련 ETF들 투자하는 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르긴 올랐지만. 대표님 혹시 그것도 이거 47분이네요. 네. 지금 일단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일단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좀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시장 전략 또 마침 내일 하루 쉬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난주에는 휴일 앞두고 좀 시장이 쉬었잖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제 쉬는 날 전날은 이제 금요일장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주말 중에 미국 괜찮았던 것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뭐 초반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막판까지 이어가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 미국 증시나 이제 다른 대외적인 분위기가 뭐 달라진 거 없고 똑같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마칠 수 있을 거다라 판단되고 있고 오늘 밤에 이제 미 증시가 어떻게 끝나냐 또 내일 밤에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조금 수요일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매수는 당연히 가능 의견. 그리고 세린메이에서 누군가 5월달에 매도한다? 그럼 이제 좋은 기업이면 냅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다 받아먹는 전략.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뭐 4일 팔란티어 그리고 5일에 AMD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네. 채널 신사임당 굿모닝 임당은 이렇게 네,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곧 다가올 개장 전략도 이 채널 신사임당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영 대표의 개장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고 저희가 5월달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저희가 월수금만 이제 채널 신사임당에서 라이브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 화요일과 목요일도 같은 시간에 라이브로 시장 개장을 앞둔 전략 같이 짜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놀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정우영 대표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할게요.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내용은요, 에코프로가 다시 뜨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오전에 시장이 잠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반도체와 전력 위주로 좀 약간 나오곤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이제 에코프로를 봐야 하는 이유, 그걸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신사임당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매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시 반에 여러분들께 신사임당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다시 뜨는 이유들, CNN과 블룸버그, 로이터가 주목하는 K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한 장으로 보는 핵심입니다. 2026년 5월 왜 다시 에코프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왜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2020년 1분기 리튬 가격 상승률은요 95%입니다. 어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19만 위안을 넘었죠, 톤당. 그리고 2026년 1분기 미국 전기차 관심도가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26년 글로벌 ESS 출하 전망이 600기가와트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딱 하나인 거죠. 2020년 1분기 미국 전기차 관심도 올라가고 있고, 유럽에서 3월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ESS 모두 다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훨씬 더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월에 상승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4월 29일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두 번째, 리튬 가격 1분기 95% 급등을 했고요. 세 번째, 미국 전기차 판매 회복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이고, 마지막 5번째는 유럽연합에서 8월 라벨링 규제 임박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꼭 지켜봐야 되는 6가지 이유, 그러니까 5가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6가지 이유를 가져오냐면, 첫 번째, 헝가리 공장이 본격 가동됩니다. 두 번째,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규제가 시행이 되고요. 세 번째, 미국과 중국 어떤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디커플링 반사이익이
수혜가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ESS 수요가 폭발이 됩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전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빅테크들, 구글, 아마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100조 원, 200조 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돈이 될까? 근데 시장은 돈이 되네. 왜냐면 이번에 빅테크들 1분기에 어마무시한 실적 발표에 인해서 돈이 실제로 되는구나 라고 시장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함께 봐야 될 다른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에코프로는 그룹 지주회사입니다. 자, 그룹 지주회사는 어떤 거냐?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잘 나가면 좋겠지만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자간의 이슈들을 계속 챙겨야 되는 게 에코프로고, 에코프로비엠은 어떤가요? 양극재 1위 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양극재는 배터리의 심장 같은 부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하면서 18조 원의 시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양극재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요거예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을 짚어보고 나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들 1번 한 번씩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신사임당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29일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숫자만 모으면요,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6,054억 원. 자, 영업이익은 어떤가요? 전년 동기 대비 822% 증가했습니다. 209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자, 세 번째, ESS용 양극재 매출이 전년 대비 140%가 증가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괄목상대한 내용인데, ESS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딱 까보니까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한 줄을 말씀을 드리면 본업이 살아났습니다. 매출은 분기 만에 22%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배 이상 뛰었습니다. 양극재 출하량은 19.7% 증가했고 평균 판매 단가 ASP죠. 그것도 2.1% 올랐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공급과 판가가 중요한데 공급가가 높고 판가가 낮으면 재고를 갖고 있을 때 이슈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갖고 있을수록 재고가 손해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ESS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고가 수익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뛰고 있다는 건 결국 시장에서 리튬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의 매출과 에코프로비엠의 매출 자체가 2025년과 2024년 굉장히 달라졌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에코프로비엠 경영대표는 4월 29일 실적 발표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AI 확산과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에 맞춰 고부가 가치 양극재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헝가리 공장의 성공적인 양산을 통해 유럽 역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며 흔들림 없는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실적을 한 발 더 우리 흔들림 없는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실적을 한 발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요, 표면 숫자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업 부문별 흐름과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직접 말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전기차용입니다. 1분기 흐름 보면은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왜? 유럽 전기차 판매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전동공구나 전동공구나 전동 바이크에 들어가는 파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ESS용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140%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속 증가하는 건 결국에는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 베라루빈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훨씬 더 고성능 칩으로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고성능이라는 건 뭐가 붙는 거냐면 전력 수요가 그만큼 많이 필요해요. 두 번째,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고 해서 BBU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에어컨을 돌리고 전력이 필요하고 삼박자가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24시간 풀로 돌렸을 때 정전이 나면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ESS가 필요한 이유는 전력을 100% 다 계속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필요한 거냐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특정 시간에, 피크 시간에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ESS가 많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요 수익만 보출, 이 매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AI 데이터에서 전력의 안정화 수요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자,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핵심 발언을 보면요. 헝가리 EA1 공장 가동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2분기 폭스바겐향, 3분기 현대차 그룹향 양산 시작이 되면서 헝가리 가동 시 포항 공장도 일정 비율 함께 공급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양극재 출하량 가이너스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이걸 제시했습니다. 추가 공장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현대차 그룹향 양산 시장, 이게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삼성 SDI 각형 배터리겠죠. 아이오닉 3에 들어가는 그런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좋아지고 있고 탄산리튬 선물 가격 올라가고 있고 현물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게 에코프로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오히려 쌀 때 주울 수 있는 시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보면요, 지금 뭐 어제 4% 오르고 오늘 1%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여러분 뭡니까? 고점이 내려오고 있고 저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렴을 통과하고 있는 에코프로고 그동안에 물량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16만 5천 원 안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랠리의 시작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이유 뭐냐, 2분기 3분기부터는 훨씬 더 1분기보다 좋은 매출과 실적이 나올 테니까 16만 원 밑에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는 14만 원이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4만 원대 주우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매도를 안 하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14만 원에 주우신 분들은 2분기 3분기를 보고 가셔도 되고, 나는 아직 에코프로가 없어 가시는 분들은 16만 원 밑에서 분할 매수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강한 조정으로 14만 원까지 왔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1번 한 번씩 남겨주시면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또 여러분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뭐 삼성전자가 어제 15% 오르고 SK하이닉스가 10% 오르고 뭐 이런 일들, 내가 안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나 그럼 주식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신사임당 채널 보시면은 엄청나신 전문가들이 라이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를 보시고 10시 반에는 저도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제 라이브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월 상승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요, 리튬 가격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2026년 1분기에 2달 만에 95%가 증가했습니다. 자, 리튬 카보네이트 2개월간 가격 상승이 95%고요. 리튬 카보네이트 2026년 1월에 톤당 가격이 26,000불이 넘어섰습니다. 자, 2025년 12월 달에는요, 톤당 13,00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2026년 1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차이로 2배가 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1월 말 26,000달러까지 약 2배 뛰었는데 중국 CATL의 광산 가동 지연, 다른 시설들의 정기 보수, 장기 계약 물량을 둘러싼 경쟁이 겹친 결과인데, 왜 이게 에코프로한테 좋은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재 회사들은 리튬 등 원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배터리 회사에 판매합니다. 원료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회사가 미리 싸게 사둔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 마진이 커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옛날에 2025년도 2024년도 안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때는 중국에서 하도 덤핑을 때려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좋지 않았고, 우리가 봤듯이 뭡니까 여러분? 계속 이슈들이 고점에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중국에서 덤핑을 때려버린 거예요. 막 엄청 싸게. 이때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다? 중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리튬 선물과 현물이 오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뭘까요? 내가 1,000원에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판매가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만들 때마다 손해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뀐 거죠. 내가 1,000원에 만들면 이걸 5,000원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원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게 더 심해질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처럼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꼭 포트에 넣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안 올라라고 하셔도 저점 대비 반 정도 왔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보면은 저점 대비 벌써 여러분 반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왜 안 올라요 하시는 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LNF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1.6조 계약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아직 계약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계약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데브레첸에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유럽의 어떤 고객사에게 증납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뭡니까? 활동적으로 빠르게 갖다 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유럽이랑 우리나라랑 FTA가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갖다 주든 거기서 갖다 주든 뭐 차이가 있겠냐 하면은 여러분 3kg예요. 그러니까 헝가리 공장들 보면은 대부분 많은 뭐 전기차 배터리셀 기업들이나 뭐 있는데 CATL과는 3kg 떨어져 있습니다. 3kg. 그리고 헝가리 괴드에 또 삼성 SDI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동성이 3분기, 4분기에 훨씬 더 좋은 게 만들어지고 있다. 왜? 5월부터 가동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인데요. 194,360 위안이죠. 톤당.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왜 에코프로는 폭발적으로 안 보여요? 하시는 거 걱정 버리셔도 돼. 왜? 2분기, 3분기 때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에코프로니까. 아시겠죠? 5월 상승 이후 세 번째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납니다. 2025년 9월 미국 정부가요. 전기차 보조금 이걸 끄는 뒤에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2026년 1분기에 회복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신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16% 올랐고 2026년 1분기 미국 신규 전기차 판매가 21.5만 대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AP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중동 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미국 소비자들이 다시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신규 전기차 관심도가 직전 분기 대비 16% 늘었고 판매도 21만 대까지 회복이 되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중고 전기차도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중고 전기차 판매는요 10만 대를 넘어 분기 기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가격도 비전기차보다 더 빠르게 올랐는데 중고차 시장이 살아난다는 건 신차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 뭡니까? 야, EV 가지고 캐즘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뛰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모두 뭡니까?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전기차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전기차 기업들이 기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우리는 그냥 내연기관차 탈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는 비싼 3원계 배터리 한국 거를 갖다 쓰자. 왜? 그게 비싸지만 안정성도 좋고 더 멀리 가니까. 근데 그래야만 자동차에 대한 판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공급가가 높은데 판가가 낮으면 팔아봐야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터리를 적용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산 배터리가 저렴한 걸 알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는 알면서 쓴 겁니다. 왜? 저렴한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GDP가 증가를 했고 사람들이 이왕 살 거 비싼 거 산 다음에 오래 타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베타 테스트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뭐다? 사람들이 많은 DB가 누적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소비 경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터리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는요. 유럽연합의 8월 라벨링 규제가 다가옵니다. 이게 어떤 규제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1번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유럽연합은 2020년 8월 18일부터 모든 배터리에 새로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어떤 규제냐면 제조일자, 배터리 화학, 무게, 용량 같은 이런 정보를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 정보까지 표시해야 되는데요. 또한 배터리에 위험물질이 0.1% 이상 들어가면
그 정보도 라벨에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회사의 왜 호재냐면요.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어서 유럽 현지 생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회사들은 탄소 배출량이 높고 공급망 추적이 어려워서 인증을 통과하기 까다로운 거죠. 결국 한국 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8월 18일 요 호재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반기 주목하는 이유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의 공장이 본격 가동됩니다. 어디? 헝가리에. 헝가리 공장에서 연간 양극재 생산 능력은 5.4만 톤입니다. 자, 헝가리 공장이 왜 중요하냐? 에코프로비엠은 한국 양극재 회사 중에서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이 확보된 유일한 회사입니다. 김장호 대표는 헝가리 공장의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서 유럽 주요 완성차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안에서 현지에서 거점이 확보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메리트인 거예요. 한국에서 배터리 양극재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보다 야 우리는 헝가리 데브레첸에 공장 있으니까 금방 갖다 줄게. 이게 좋은 거죠. 우리는 여러분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일 받고 싶으니까. 근데 보통 옛날에는 로켓 배송이 있기 전까지는 3일 4일도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불편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왜일까요? 비교군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비교군이 생기는 거예요. 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비엠에 주문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갖다 주는데 한국은 2달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비교군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기업들은 편한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운영 레버리지가 작동합니다. 공장은요, 일단 짓고 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돼야 이익이 나는데요. 가동률이 50%일 때보다 80%, 90%일 때 이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걸 운영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캐피털 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 운영 레버리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계속 가동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동률이 증가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헝가리 데브레첸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에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이거를 이득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거겠죠. 야, 여기서 갖다 줘. 여기서 만들어서 줘. 이런 것들, 이런 원하는 회사가 많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시장에서 하이니켈 양극재의 압도적 1위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한국 양극재 회사 중 유럽 현지화가 확보된 유일한 회사인데요. 2025년 실적은 고정비와 재고 조정으로 부진했지만 헝가리 시설의 운영 레버리지는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게 캐피털 사이트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 분석 2026년 3월 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자료를 좀 긁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누가 대장이다 여러분?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다. 왜? 운영 레버리지가 증가하잖아. 공장을 가동을 늘리게 되면 운영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돼서 마진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I가 배터리 시장의 새 주인공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쉬는 사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배터리 수요의 새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020년 전 세계 ESS 출하 전망은 600기가와트시입니다. 그리고 2026년 ESS 출하가 전년 대비 증가율 여러분 43%예요. 우리는 AI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AI의 배터리가 필요하냐면요. AI 데이터 센터 한 곳에 1기가와트시의 전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전력망은 이런 수요를 단번에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 대형 배터리를 함께 설치해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말을 했죠. 빅테크 기업들, 너네 데이터 센터 좋아. 그런데 너네 전력 너네가 알아서 구해라. 그건 결국 ESS 수요를 늘리라는 거거든요. 시장 규모를 보면 여러분 규모의 경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ESS 시장은 767억 달러였는데 2030년으로 넘어가면서 1722억 달러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ESS 관련주, 전력주, 반도체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 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배터리 저장 산업에 매우 큰 호재가 될 것이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은 장기 저장 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매출을 제공한다. 이게 CNN 비즈니스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지금 두 개만 보더라도 ESS 매출 증가하는 거 알겠어. 그리고 ESS 출하가 전년 대비 43% 증가한 거 알겠고, 에코프로의 매출을 보니까 ESS 관련 매출이 14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에코프로한테 이미 ESS 관련 양극재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반기부터 계속 커지고, 그러면 뭡니까?
공장이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헝가리 공장, 데브레첸에 있는 공장이 돌아가면서 운영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률 다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주춤주춤할 때, 반도체나 전력에 몰려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 갖고 계셔야 굉장히 큰 상승을 맞이하기 전에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매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께 이렇게 배터리, 반도체 내용들을 갖고 올 건데 왜 에코프로를 봐야 하냐?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보통 신사임당 채널에서 포스콜딩스를 많이 다뤘어요. 이거 보시면 포스콜딩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보면은 계속해서 포스콜딩스 좋다고 그랬는데 이때 51만 원 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갖고 왔다는 건 이제 에코프로의 상승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 매일 아침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제가 10시 반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이런 배터리와 어떤 반도체 관련 인사이트를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에 너무 바쁘셨을 텐데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사임당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매일 오후 3시 반에 네모경제라는 채널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네모경제도 3시 반에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신사임당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10시 반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사상 첫 장중 6,700선 돌파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아직도 역사적인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로 보는 이유는 아직도 너무너무 저평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이 12개월 선행 PER을 나타낸 거고요. 빨간 점선이 8배. 8배면 뭐 위에 코스피 지수 보면 역사적인 저평가 위치잖아요. 우리 코스피가 상승해도 아직 이런 8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위치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유동성이 또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장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ETF 자금 규모를 나타내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 ETF가 300조가 안 됐거든요, 규모가. 그런데 4월 15일 날 400조가 넘어갔어요. 단기간에 100조, 어마어마한 자금이 ETF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면 뭐 연말에 ETF 규모 600조 넘어갈 걸로 보고요. 이런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뭐 우리 시장 올해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실적상 장세, 그래서 뭐 역사적인 기회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가 강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지금 우리 시장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올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끌고 가는 한 해다.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또 자금이 글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적인 기회다. 아직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갈 길이 멀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반도체 펀더멘탈, 물론 이것도 12개월 선행 PER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게 4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22.4배, TSMC가 19.4배. 그런데 삼성전자는 5.6배고 SK하이닉스는 4.7배입니다. 아직도 어마어마한 저평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올해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ETF 자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다음 달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도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역시 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한 해고 글로벌 시장으로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대만, 우리, 일본이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공통점이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가 중심에 있다. 또 반도체 중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얼마까지 간다 생각하지 말고 매수하셨다면 끝까지 보유하고 가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하면 반도체 소부장도 상승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먼저 소부장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소부장은 2025년 조선기자재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2025년 보면 신조선가 상승에 호실적을 바탕으로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주들이 랠리를 펼쳤고요. 그때 조선기자재들은 일부는 랠리에 동참했지만 또 많은 종목은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8, 9월 달에 폭발적으로 조선기자재들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래 차트 보면 뭐 삼성엔텍도 보면 횡보를 하다가 8, 9월에 폭발적인 상승, 오렐텍 전공도 횡보를 하다가 폭발적인 상승. 요런 상승이 나올 때 저평가된 조선기자재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가격 상승에 뭐 호실적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반도체주들은 동반 상승이 나오고 또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벌써 폭발적인 움직임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중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특히 저평가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서 보유를 하신다면 한번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로 저평가됐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요건 뭐 우리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봤을 때는 한 12개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뭐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걸 분석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많은 증권사 리포트 보면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 놓거든요. 물론 증권사들이 맞추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4월 13일자 하나증권 리포트거든요. 잠깐! 역대급 부동산 규제 속 매집 마련 막막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망고쌤의 명확한 대처법 무료 강의와 특급 전자책 3종 세트를 지금 무료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여기에 보면 많은 반도체 장비주 중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PER 또 내년 기준으로 PER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바탕으로 본다면 현재 가장 저평가되고 또 횡보하고 있는 게 STI. STI가 한 PER이 5.7배로 어마어마하게 저평가고요. 올해 연말 기준입니다. 또 STI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장비주에다가 유리 기판까지 더해져 있으니까요. 모멘텀도 살아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프로텍인데 요거는 뭐 회계 처리 위반으로 최대 주주가 재판 중이니까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 저평가는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 정화장치,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 뭐 올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난 투자를 바로 수혜를 받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본다면 호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지만 연말 기준으로 저평가. 그래서 유니셈도 보면 조선기자재처럼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 그래서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 횡보하는 종목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 반도체 소재주는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소재주들은 ENF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KNJ 요런 종목들 보면 이제 월봉 상단 돌파 시도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소재주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출하량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뒤따라 상승할 확률도 높고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소재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저평가되어 있는 요 두 종목 ENF 테크놀리지나 뭐 KNJ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은 유리기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리기판도 올해 정말 상승 모멘텀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금 보면 요것은 올해 2분기 한 6월 정도까지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장비 발주할 거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삼성전기가 발주하면 기업들은 장비를 제조를 하고 그러면 삼성전기가 11월이나 12월쯤에 셋업 생산 라인을 갖추고 그러면 내년에 양산이 들어간다. 보통 시장에서는 이렇게 스케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발주를 막 하게 되면 유리기판들은 정말 모멘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또 양산이 된다. 이런 모멘텀이 있고 주로 장비주들은 발주를 할 때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양산보다는 미리 움직이는 게 발주를 받고 장비 셋업하기 전에 이제 발주 받고 만들 때 기업들의 돈이 생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유심히 봐야 되고요. 특히 저는 유리기판 자체도 좋습니다. 유리기판 자체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기업 하지만 적자가 많고 또 고평가돼 있는 이런 기업보다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어쨌든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유리기판까지 개발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 또는 삼성전기 발주를 받았다든가 아직은 발주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발주를 받는다든가 요 두 개가 겹쳐지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CNG 하이테크, 그 다음에 STI 사이맥스 이런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 플러스 호실적에다가 유리기판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물론 유리기판 자체도 좋지만 양쪽에 노리는 전략이고 또 올해는 반도체 장비주도 좋을 거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로도 좋은데 유리기판 상승 모멘텀까지 붙는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최근 배터리 3사가 1분기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표님은 2차전지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2차 전지는 크게 나눠서 보면 자동차 배터리 업황이 있고 또 지금은 우리 시장 워낙 유동성 장세니까 수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보면 업황은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의 SDI나 SK온이 사상 처음으로 3사가 동반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건 아직 업황이 어렵다. 특히 업황이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것은 10월부터 미국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 폐지를 하면서 적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해결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유동성은 워낙 좋고요. 그래서 나눠서 먼저 업황을 먼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유동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먼저 요게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면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28.4%입니다. 요게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사실 중국 제외하고 50%까지 갔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올해 1, 2월 기준으로 보면 또 8.8% 시장이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게 계속 시장 점유율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업황 속에 있고 특히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보조금 폐지되면서 북미 시장이
커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그러면서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에 밀리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요건 아무래도 뭐 트럼프 성향을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바로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대신 수급은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ETF를 통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또 반도체 소재주 또 뭐 배터리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크니까 이 ETF 자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수혜로 지금은 상승을 한다. 물론 여기에다가 뭐 전고체라든가 또는 뭐 로봇 배터리 시장이라든가 있지만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수급이 가장 크다. 따라서 2차 전지를 볼 때는 ETF 자금이 계속 쏟아 들어오는지 이 자금이 끊기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요. 뭐 가장 퍼펙트한 시나리오는 ETF 자금이 올해 내년까지 들어오고 자금이 어느 정도 멈출 때 업황이 살아나면 정말 퍼펙트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뭐 그거까지 또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시장은 업황은 어렵지만 또 수급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뭐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1분기 적자, 그래서 업황은 안 좋지만 또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거 자동차 배터리 외에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서는 또 폭발적인 성장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미래에셋 정권 리포트인데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자동차 배터리하고 ESS하고 매출 비교거든요. 그래서 보면 노란색이 ESS인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ESS 쪽 매출이 더 증가를 하죠. 자동차 배터리보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 자동차 배터리는 아직 미국 상황 트럼프 정부 보면 업황이 확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ESS가 먼저 확 좋아질 수 있다. 요걸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 보면 ESS 실적추인데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매출액 보면 2026년, 2027년 보면 커지지 않다가 확 커지죠.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 커지듯이 ESS 쪽이 확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전망이잖아요. 미래에셋이.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뭐 계속 보유를 하는데 전망대로 커지지 않는다면 좀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ESS 시장이 좋게 나오고 이런 걸 조금 받치고 있는 것은 요거는 LG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고 아래에는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올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뭐 확 빠지기보다는 횡보하다가 또 ESS가 커지면 또 레벨업 한번 됐다가 그래서 요렇게 좀 주도주 랠리 펼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사실 흑자가 나면서 전기차 좋아지고 ESX 시장 동시에 좋아지면 주도주가 될 건데 지금은 전기차 시장 날개가 하나 부러져 있다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점진적인 한 차례 레벨업 되면 횡보, 그 다음에 또 레벨업 되면 횡보, 그래서 조금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지금 추세로는 삼성 SDI가 가장 좋죠. 보면 워낙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보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확 올라오고 가장 업황이 좋은 2021년 이때 고점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워낙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다들 뭐 관심도 가지고 좋다 생각을 할 건데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도 상승하고 지난 고점까지 오면 좀 비중 축소 전략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전고체라든가 모멘텀이 워낙 좋고 또 수급이 거래량 보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주식은 한번 불 붙으면
얼마나 상승하기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판단을 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아래쪽에 삼성 SDI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요거 중국 제외한 점유율 보면 올해 2월까지 5.1%입니다. 5.1% 점유율이면 이건 규모의 경제를 펼칠 수가 없어요. 사실 세계 점유율이 10%는 돼야 규모 경제를 펼치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 다른 기업들이 공장 짓고 배터리 막 생산하고 저가하고 이럴 때 같이 경쟁을 해서 시장 파이를 늘릴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단계가 한 10%쯤 되는데 그거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 경험으로는 요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LG전자도 핸드폰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LG전자 폰도.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양강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밀고 가다가 어느 순간 LG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10% 밑으로 빠지면서 투자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도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0%선 밑으로 빠지면서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호재는 만발하고 많고 거래량 붙고 있지만 욕심내기보다는 뭐 정고점 부분 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뭐 요건 제 시각이니까요. 또 보는 시각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그룹주를 포함한 2차전지 소재주가 상승 중인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은 뭐 제가 뒤에 매수 전략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신 이들이 사실 제가 전기차 시장 업황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어떤 실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적 정리를 한번 해왔거든요. 보면 요게 뭐 2차 전지 소재주 4분기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옆에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부터 쭉 밑으로 보면 파란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4분기 당기순이익 파란색은 다 적자라는 겁니다. 보면 4분기가 거의 적자죠. 4분기가. 근데 1분기에 LG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SK온이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정방기업이 적자면 이들도 1분기에 사실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4분기도 적자인데 1분기도 쉽지 않을 거다. 요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영업이익인데 요건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했느냐. 요걸 왜 제가 했냐면 10월부터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 파란색은 적자거나 영업이익이 줄어든 기업 보면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황으로 움직이긴 쉽지 않다. 이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 상승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수급입니다. 수급.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동안은 뭐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주도주로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박스권 매매가 유리할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게 보면 에코프로 BM 일봉 차트입니다. 상단 라인, 하단 라인을 꺾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은 상단 붉은색 라인 위로 올라오면 비중 축소를 하고 또 횡보 중앙 이하로 빠지게 되면 아래 하단선 부근 근처에 오면 또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매매를 해가면서 위로 오면 수익 실현, 아래로 오면 재매수.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앞에 제가 실적을 보여드렸듯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건 뭐 ETF 자금이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이런 어떤 박스권 매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 2차 전기차 업황은 썩 좋은 건 아니고 사실 가장 업황이 좋은 건 ESS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ESS 뭐 매출액 왼쪽 매출액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되면 전기차보다 매출액이 ESS에서 더 나오고, 오른쪽 뭐 매출 규모를 보더라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거의 뭐 성장을 안 하다가 올해 내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매출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기차보다는 ESS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 또 LG 엔솔에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찾기가 잘 없더라고요. 뭐 하지만 한 종목 보면 요건 삼령입니다. 삼령이 최근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눌려준다면 관심 있게 보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 한 3,700억 정도 되고요. 대신 3년 같은 경우는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국내 유일의 ESS에 들어가는 캐패시터 필름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LG에도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3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캐패시터 필름 생산 라인 신규 가동을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미리 시장을 또 대비를 해놓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뭐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뭐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ESS에 특화된 기업들, 올해는 뭐 2차 전지 중에서 이런 기업에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들 때 또 수익 실현, 또 밀릴 때 매수, 매매 전략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현재 원전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전주는 뭐 국내 모멘텀뿐만 아니고 글로벌 모멘텀, 특히 미국 모멘텀까지 모멘텀이 워낙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미국이 뭐 이란 전쟁으로 정신이 없지만 요게 조금 완화되면 결국은 대미 투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월 초에 나온 기사거든요. 기사를 보면 미국 고위 당국자가 몇 주 내에 뭐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대미 투자 발표한다면 원전이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참고적으로 보면 일본이 대미 투자할 때 보면 뭐 SMR 소형 원전 모델, 그 다음에 LNG 천연가스 발전 요런 데 투자한다고 프로젝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비슷할 걸로 봅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걸 요청하는데 이게 뭐 일본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우리도 비슷한 걸 요구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대형 원전이라든가 또 소형 원전 모델 요런 쪽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뭐 물론 조금 가면 원전은 아니더라도 LNG 관련, 프렌트 관련 또 뭐 대미 투자에 포함된다면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원전주는 미국 모멘텀도 있지만 국내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 원전 모멘텀 다른 것도 하나 살펴보고 가면 미국이 사실 우리 보고 원전 도와달라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오케이. 그래 그 전에 플러스로 뭘 했냐 하면 K원전 APR 1400 짓겠다. 요걸 역제안을 했거든요. 역제안. 그래서 미국이 아직 뭐 답이 온 건 아니지만 APR 1400은 미국은 APR 1000이거든요. 요걸 우리가 더 개량을 하고 출력이 더 잘 나오게 숫자 보듯이 더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K원전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오케이. 너가 APR 1400 지어라.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원전 르네상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면 대형 원전주뿐만 아니고 국내 작은 뭐 원전주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승인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다가 뭐 한 1월 30일이죠. 한수원에서 대형 원전 2기, 그 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전 1기
후보지 선정 절차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원전 짓는 건 뭐 그대로고 또 글로벌 미국 또 원전 모멘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고 뭐 여기에다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계속해서 뭐 글로벌적인 원전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는 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유는 뭐 지금 시장은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수급인데 보면 요게 최근 2주 동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거든요. 보면 최근 2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원전을 좋게 보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관 합계를 보더라도 기관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집중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거리 매수하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 그래서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역시 모멘텀인데 뭐 기존의 미국 모멘텀이나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SMR 소형 모듈 원전 모멘텀이 있거든요. 요것도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보게 되면 일단 베트남 국회에서 SMR 뭐 요거 지리적으로 유리하니까 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유스킬 파워라든가 엑스에너지 뭐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하고 손잡고 뭐 또 갈 수 있다.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2028년 뭐 세계 최초 SMR 전용 공장 완공한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런 SMR 쪽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 사실 SMR 같은 경우는 수면 아래에 보면 지금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의 뭐 완공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세계 패권을 봤을 때는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일본 쪽에 SMR 투자 요청하듯이 미국 쪽이 또 SMR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SMR은 뭐 글로벌 패권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수급이라든가 또 상승 모멘텀 더해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여집니다. 원전주 중에서 지금 매수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좋고요. 이거는 뭐 워낙 안정적이고 대신 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뭐 추세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작년에 워낙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이라는 건 작년에 크게 상승하면 그 다음에 또 약했다가 또 다음에 커지고 요런 어떤 파동을 타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대형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물론 좋지만 중소형 원전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SMR 관련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새롭게 SMR이 떠오르고 있고 또 패권 경쟁과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원전주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4분기 실적 대표적인 원전 기자재들 중심으로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작년 4분기보다 작년 4분기지요. 4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조금 감소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그렇고 뭐 이런 걸 보면 원전주도 역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다. 대신 이런 기대감 속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중소형주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일진파워 이런 애들 보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4분기 때 확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소형주, 그 다음에 또 실적 펀더멘탈로 본다면 보승파워텍 요런 기업들 중소형주 중에 뭐 번쩍이고 확 움직이면 너무 추격보다는 또 밀릴 때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SMR 관련 국책 사업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SMR 관련주로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 보승파워텍 같은 경우는 뭐 철탑도 짓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요런 어떤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너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뭐 원전주도 올해는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실적은 확 크지 않지만 우진이라는 기업, 요 기업은 뭐 원전 개척기 국내 유일하게 뭐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유일하게 뭐 시장 지배하는 이런 기업들은 또 글로벌 뭐 우리나라가 뻗어 나간다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는 뭐 우진, 일진파워, 보승파워텍 요 정도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안정적이신 분들은 역시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관심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원전 모멘텀을 타고 건설주도 상승이 나왔는데 건설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건설주도 뭐 원전 모멘텀에다가 또 최근에는 이란 전쟁 수혜지요. 중동 재건 수혜 모멘텀까지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역시 건설주 중에서도 그래도 결국은 원전 모멘텀이 있어야지 강하게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뭐 사실 뻔하잖아요. 우리가 대형 건설주는, 중소형 건설주는 건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대형 건설주는 여기 뻔한데 요것도 뭐 실적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 모멘텀도 이렇게 보면 삼성물산은 지주사라서 약간 제외를 하면 DLENC가 가장 좀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트도 좋고, 특히 DLENC 같은 경우는 중동 재건 수혜도 있지만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또 투자를 했고, 여기에다가 또 SMR 표준 설계 계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SMR 관련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눌려준다면 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위에는 없지만 삼성 ENG도 중동 재건 수혜에다가 또 요거 SMR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모멘텀들이 있고, 뭐 월봉으로 보면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보태면 삼성 ENG는 또 원전도 있지만 플랜트 기업이거든요. 뭐 LNG 플랜트가 미국이 워낙 호황이니까요. 그런 쪽 수혜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조금 대형 원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나 DLENC, 삼성 ENG 이쪽으로 보시고, 조금 뭐 빠르게 변동성 요하거나 이런 쪽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중소형 원전주,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눠서 요번 뭐 올해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중에서 추세적으로 상승 기대되는 종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에너지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확 움직이는 뭐 태양광, 원전, 뭐 풍력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물론 이들 종목도 좋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LNG 플랜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LNG 플랜트가 업황이 정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관련 LNG 플랜트주, 지금 보면 왼쪽이 뭐 나라별 LNG 수출량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파란색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요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 LNG 수출 규모입니다. 보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은 거의 뭐 횡보인데 미국은 계속 LNG 수출이 증가를 하거든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지요. 뭐 이란 전쟁 관련해서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중동에만 수입하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걸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 쪽에 수입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미국은 LNG 수출이 더 증가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면 점선이 미국 LNG 수출 능력 계속해서 증가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 증가가 될 거다. 그래서 LNG 수출이 증가하면 LNG 터미널 확장을 해야 됩니다. 수출을 위해서. 즉 LNG 플랜트 산업이 계속해서 호황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뭐 호황 가고 슈퍼 사이클로도 진입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황이 좋아지는 섹터, 업종의 관련주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련주들은 뭐 오늘 사서 내일보다는 업황 따라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기대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표적인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련주 보면 뭐 가장 먼저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 피팅 업체는 관 만드는 기업입니다. 관. LNG라든가 이렇게 관을 통해서 다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플랜트 수혜는 이 피팅 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피팅 업체가 3사가 있거든요. 보면 성광밴더, 태광, 하이로코리아 요런 3사가 있는데 요것도 제가 4분기 영업이익 기준 PER 펀더멘탈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성광밴드가 PER이 36배, 그 다음에 태광은 25배, 고평가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코스피 PER이 한 25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하이로코리아는 9배밖에 안 돼요. 초저평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광밴드나 태광은 조선 부분 매출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선주 모멘텀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하이로코리아는 조선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차트 보면 거의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플랜트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고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플랜트는 하이로코리아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하이로코리아가 좀 소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팅 업체들 다 좋지만 뭐 성광밴드나 태광은 조선까지 모멘텀이 있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플랜트 업황 좋아지고 저평가다. 그래서 어느 쪽 좋지만 저는 하이로코리아 쪽에 뭐 매수한다면 또 추세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팅 업체 외에는 한택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LNG 플랜트용 열 교환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LNG 플랜트 업황이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고 슈퍼 사이클로 간다면 또 이런 한택 이런 기업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로코리아, 한택 요렇게 뭐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올해는 뭐 미국 LNG 플랜트 관련주 또 좋은 종목 찾고 발굴을 하신다면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조선주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조선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선주 이제 저희가 이제 업황을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 신조선 가격이거든요. 요건 쉽게 말해서 배 한 대 만들면 얼마에 파는지 배 가격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조선 가격이 상승하면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배 한 대 만들면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런데 요 신조선 가격 그래프를 보면 2020년부터 계속 상승을 하다가 2024년에 상승이 멈췄어요. 멈췄고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선주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2024년에 신조선 가격이 멈췄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좋아지거든요. 2025년, 2026년, 2027년 요때가 피크가 될 수 있다. 요걸 레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조선 가격이 더 상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선주는 올해가 가장 피크로 보고 올해 상승을 할 때 비중 축소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미국 모멘텀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결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업황 신조선 가격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건 밑에 하늘색이 신조선 가격이고 그 그래프고 오른쪽에는 조선 3사 영업이익 합산입니다. 보면 2008년도에 신조선 가격이 피크를 잡고 신조선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보면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최고 고점을 기록을 했어요. 이 얘기는 기업들이 배를 만들면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 3년을 만들거든요. 설계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더 많은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신조선가가 고점이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실적을 보면 내년까지는 좋아진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뭐 내년이 피크면 한 올해 정도에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요. 그래서 물론 뭐 엔진
뭐 섹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조선 업황은 올해를 피크로 보고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 신조선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면 또 다른 상승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올해가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외에도 중소형주 크게 상승하는 종목 찾는 매수 기법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하면 지금 수급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또는 수급이 들어오는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외에 또 시장이 상승하면 중소형주 중에 또한 뭐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도 많이 보지만 공시라는 시스템을 보면 또 크게 움직일 종목이 또 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최대 주주가 시장에서 장내 매수를 막 해요. 장내 매수를 뭐 20만 주, 30만 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시제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최대 주주가 장내에서 매수하면 매수가 끝나고 난 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균 얼마에 매수했다 다 나옵니다. 장내 매수까지 표시를 해서 블록딜이 아니고. 그래서 요런 종목들 뭐 유심히 본다면 폭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매수했다는 것은 자기 회사를 좋게 보기 때문이죠. 또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요런 것들. 또 다른 것들 보면 최대 주주가 자녀한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증여를 한다. 뭐 쉽게 말해서 한 100만 주 증여를 한다. 만 원짜리. 그러면 이게 증여 금액이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요. 주가가 5천 원에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5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최대 주주는 자기 회사 주가가 가장 낮다고 판단됐을 때 증여할 확률이 높아요. 세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물론 최대 주주가 뭐 돌아가셔서 뭐 어쩔 수 없이 증여하는 건 별개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 주주가 지분 한 30% 가지고 있는데 10% 증여를 한다. 자기가. 그러면 그건 시점을 잡고 증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주가가 가장 낮을 때 보통 증여를 하니까 요런 증여가 일어나는 기업,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겠죠. 요런 기업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뭐 요런 어떤 지분율의 변화가 나오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은 또 주가도 큰 변화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자본금의 변화, 뭐 자본금이 큰 투자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부채가 자본금으로 바뀌는 거, 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다. 바뀔 때 보면 주당 얼마에 바뀐다. 이것까지 공시에 다 나오거든요. 요런 거.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바치고 지금처럼 지분이 바뀌거나 자본금이 변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정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시에서 어느 부분이다 딱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긴 공시 속에 중간에 딱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에 있고 뭘 살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 공부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저 이희검 경제TV 유튜브에 오면 이런 공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면 또 중소형주 중에 좋은 종목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조정이 오든 말든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모을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가장 계속 사모을 수 있는 건 역시 업황입니다. 업황. 또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수급이 받치는 거, 딱 그 한눈에 삼박자가 갖추고 있는 건 역시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정 부분 포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대장주가 움직이면 소부장도 어느 순간 또 폭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 소부장까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개월 선행 PR이 5배 수준이니까요. 뭐 어느 시점이든 일단 뭐 매수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다음 달이면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도 이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1분기 때 워낙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되거든요. 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반도체 가격이 1분기에 한 100%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2분기에 또 30% 상승을 했거든요. 반도체 가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실적이 증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뭐 상승이 나올 때보다는 한번 매수하고 또 밀리면 또 매수한다. 차근차근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